그 뒤에 공무원을 한 2년 정도 했으니까 사실은 삶의 극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또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여의도에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 안 하는 국회의원이 참 많은데 그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을 보좌관으로 모시고 있었던 건 어떻습니까? 보좌관들이 아주 정말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정치인들이 글 쓴다, 책 쓴다 말을 하지만 본인이 쓰는 경우가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첫 보면 압니다. 읽어보면 이게 본인이 쓴 건지 안 쓴 건지는 아는데 저희는 그 많은 글을 다 쓰시는데 옆에서 물론 자료를 조사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요. 거의 학구적인 거의 보기 힘든 의원님이어가지고 보좌진들은 대신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말씀하실 때 덧대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정창훈 선생님인데 감옥에 갔을 때 최천 변호사가 뭐 법률적인 도움을 좀 줬습니까? 법률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예, 저도 은근히 기대한 게 없던 건 아니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미 최천 의원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예. 이 사안이 굉장히 정치적 사안이 돼버려가지고 예. 저는 뭐 안에서 책을 많이 전달받은 것 말고는 크게 제가 감옥 안에 300권 정도 책을 읽었는데요. 들어온 책은 거의 600~700권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아무리 감옥 안에 있어도 읽는 데는 좀 한도가 있더라고요. 법률 전문가에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동료가 구속됐는데 책만 놓지 못합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이미 정치 사건이 돼버린 거죠. 사실 죄송한데 사실은 이제 저 잡으려고 여통부가 고소를 했어요. 사실 고발을 했죠. 참 근데 가혹한데요. 저희 대학 선배를 고발인으로 해가지고 고발인 진술을 받더라고요. 난 그때 정말 어떤 권력도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도 많이 느낍니다만 같은 고발인을 하더라도 말이죠. 저를 아는 사람을 내어서 고발 조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저를 공격하게 하는 거죠. 모멸감을 주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전부 다 비밀로 묶어놓고 토론을 불가능하게 해버렸잖아요. FTA나 한미동맹이나 이 모든 문제. 근데 저희 방이나 저희 주변에는 이제 FTA를 비판하는 분들, FTA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그다음 FTA를 좀 수정해보자 이런 분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밖으로 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딱 걸린 거죠. 정청수 보좌관이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손잡고 보여줬다든가 이런 그거 하나 딱 잡더니 이용 교수 보여준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딱 잡아가지고 이제 저 사법처리 해버린 거죠. 근데 그나마 참여정부는 불구속 재판했는데 정부 바뀌고 들어갔죠. 예. 정부 바뀌니까 법정 구속시켜버리대요. 그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는. 불구속과 구속의 차이는 있는데 어찌됐건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못하는 건 어떤 권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FTA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 세 분 FTA 전문가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FTA는 무엇이 한마디씩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 교수, FTA 종결자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FTA는 뭐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우리 정창수 박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억울하게 FTA 관련해서 옥살이를 한 셈인데 그 당시에 이 정창수 박사가 보여줬던 그 문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이미 시중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을 핑계 잡아가지고 생트집이죠. 9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셈인데 출감하는 날 제가 마침 갔었습니다. 이 의왕에 갔는데 거기 있는 그 깍두기들하고 같이 출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게 저희들 뭐 오합지졸 이렇게 한 10명, 20명쯤 되는데 거기는 수십 명이 몰려와서 깍두기들한테 우리가 미세에 눌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의롭기 때문에 뭐 수가 적었더라도 이렇게 기가 죽진 않았는데 그 반경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밤 12시에 알겠습니다. 질문한 내용 말씀 안 하셨고 그건 뭐 나쁜 정창훈 선생님, FTA 내가 감옥도 가보고 그랬는데 FTA가 뭐다? 꼭 이거 하나는 얘기하고 싶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정봉주 의원이 낙검수 때문에 감옥을 갔는데요. BBK이기 때문이지만 아마 예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2008년 12월 19일이었는데 그날이요.
전혀 그 결심 공판에서 감옥을 갈 거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방청객으로 후배 2명만 딱 와가지고 같이 점심 먹으려고 오고 있다 갑자기 이제 구속 그러면서 뒤로 끌려가서 그대로 감옥에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정권과 이번 정권은 같이 쭉 이어서 이 FTA 문제가 걸려있는데 최근에 많은 정치인들이 FTA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거나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뭐가 잘못됐었던 건가, 뭐가 변한 건가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평가가 있은 다음에 그리고 입장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여론의 흐름이 바뀌니까 묻어가듯이 가는 이런 모습은 올바른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감옥에 갔다 오신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감옥 안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예산 전문가들 거듭나셨습니다. 우리 그 최재천 의원이 꼭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정 박사께서도 정말 꼭 필요한 자리에서 경륜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큰 박수 한번 다시 받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한미 FTA 청문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미 FTA에 관한 국민 보고서 같은 거죠. 이건 알기 쉽도록 쓴 FTA 같은 것입니다. 최천 FTA 전문가에게 얼마 전에 보니까 누군가가 노무현 정부 측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FTA는 착한 FTA다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디서 마무리 발언으로 에이 그건 거짓말이죠. 물론 착한 FTA는 있을 수는 있죠. 낮은 단계의 FTA는 관세를 인하하고 낮은 좁은 의미의 무역을 촉진시키는 그런 수준의 FTA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상태 미국과의 FTA는 결코 착한 FTA, 나쁜 FTA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정창수 보좌관이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요 박원순 시장 도와서 서울시 전체 예산 총괄하고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어려움들이 원래 예산 전문가입니다만 시민운동가로서 예산운동을 맨 처음에 시작한 분입니다. 예산 감시운동을. 근데 자연스럽게 도리어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영원한 마음을 피십니다만 뭐 사실 전부 다 공범 아니겠어요? 우리 방이라는 게. 근데 그런 점에서 다시 뭐랄까요 일종 귀향에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다시 예산 전문가로 재탄생된 것이 그나마 저로서는 다행인데 같은 맥락에서요. 자꾸 구체적인 반성 없이 그때 잠시 한 자락 얻는 것 가지고 혹은 생각을 바꿔서 나도 그때 비판적이었어 나도 어땠어 이런 식의 그런 정치적 논법들은 정말 위험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규정을 하자면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이 아니라 좀 더 공정무역 쪽으로 페어 트레이드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출 지상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우리 뭐 남재희 선생님도 와 계시고 김종인 박사님 조금 이따 오십니다만 이분들 앞에 이런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우리 사회가 전환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와 계십니다. 예. 여러분 최천 의원, 정치인 그리고 최천 변호사, 사회인으로서 최천 특히 우리가 토론 특히 FTA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할 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FTA 찬성론자가 나와도 언제나 제압해버리는. 그래서 제가 이 최천 변호사에게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한미 FTA 마법사, 최천 FTA 마법사다. 그 누구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최천 변호사에게 힘을 한번 주시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선배님 가서 노래 하나 더. 예, 식민지와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정권 지나면서도 서민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만 일을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뿌리째 흔들리는 게 바로 FTA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십 년 전부터 우리의 경제적 낙관주의를 상징하는 대중가요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크네요, 그죠? 더 줄이셔도 돼요. 더 줄여주세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늘 제가 저 출판기념 사회 많이 보러 다닙니다. 이번에 한 7군데 정도 의원님들 사회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당혹스러운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 행사죠. 어디서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거의 무순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직원들이 순간 놓치시는 분들은 이 명단이 안 올라옵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게 또 정치적 행사 성격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양해를 해주시고 좀 소개를 좀 해올리겠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예. 먼저 아까 인사드렸습니다만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김종인 박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가장 건강한 중도 영역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는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아까 계셨는데 우리 계시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족보 전문가입니다. 김영복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랑 고미선 때문에 가깝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지역 노조위원장인데 제가 아무래도 좀 진보 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노조위원장님이라고 친한데 이호영 위원장님, 김공년 위원장님, 박길복 위원장님, 정종경 위원장님, 소병원 각 택시 노조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역은 그냥 무선으로 갑니다. 이게 넘겨준 순서대로요. 송미경 금호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 이종복 금남경로당 회장님, 정대기 자동차 회장님, 그다음 김삼봉 부위원님, 그다음에 시의원님도 한꺼번에 안 모았네요. 박래학 광진구 시의원님, 이태경 금호초 학부회장님, 노혜령 회장님, 그다음에 이종규 동아경로당 회장님, 문정숙 금옥초 회장님, 그다음에